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 애플, 혁신이냐 몰락이냐입니다. 흥미로운 제목이죠? 네,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애플, 특히 팀 쿡 CEO 체제가 혹시 과거 노키아처럼 되는 건 아닐까? 뭐 이런 질문인데요. 오늘 저희는 이 글을 바탕으로 애플이 지금 마주한 과제들, 특히 인공지능 AI에서의 좀 부진한 모습하고요. 또 핵심 수익원인 서비스 사업, 여기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그 관계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 시작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. 불과 1년 전에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할 때만 해도 기대감이 엄청났는데 맞아요. 지금은 이게 거의 실존적 공포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. 주가도 좀 그렇고 경쟁사들한테 뒤처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. 작년에 그 AI 관련 약속들, 특히 시리 개편 같은 거요. 아, 네네, 시리. 이게 뭐 대부분 베이퍼웨어가 됐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. 베이퍼웨어라는 게 실제 제품은 없고 발표만 요란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자체도 뭐랄까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쟁 서비스에 비하면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.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? 글쎄요. AI라는 게 그냥 새로운 기능 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맥이나 아이팟, 아이폰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기술 시대를 여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로 여겨지기 때문이죠. 아, 패러다임 전환 같은 거군요. 네. 그런데 경쟁사들, 뭐 메타나 구글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 애플 전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랑 손잡은 오픈 AI 같은 곳 있잖아요. 네네. 거기는 벌써 AI 안경 같은 새로운 폼팩터,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기기 개발에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. 이러니까 애플의 AI 혁신 부재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애플의 현재 그 하드웨어 전략이 약간 좀 점진적이다, 너무 느리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내년에 폴더블 폰을 낼 거다 이런 예상. 네, 근데 그건 이미 삼성이 몇 년 전에 시작했고 모토로라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약간 뒷북치는 느낌도 있죠. 그렇죠. 애플 내부에서도 좀 위기감이 있는 걸까요? 그 서비스 총괄하는 에디큐라는 임원도 10년 안에 AI 때문에 아이폰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인정했다면서요? 네,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하죠. 하지만 그래서는 애플한테 아직 뭐랄까 비장의 카드랄까요?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. 아, 비장의 카드요? 바로 그 비전 프로 헤드셋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아, 비전 프로. 네, 지금까지는 사실 너무 비싸고 그래서 뭐 대중적인 성공은 아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만 만약에 미래에 스마트 안경 같은 웨어러블 기기가 정말 대세가 된다면 이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이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보험이요? 네, 이걸로 제2의 노키아가 되는 걸 막을 수도 있다. 이런 분석인 겁니다. 애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강력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인데 이게 오히려 AI 시대에는 좀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그게 바로 지금 애플의 딜레마를 딱 보여주는 지점 같아요. 개인정보 수집을 엄청 꺼리잖아요, 애플은. 그렇죠. 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죠. 개인화된 AI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요. 아, 데이터를 덜 모으니까 AI 학습이 어렵다. 네, 프라이버시 때문에 또 기기 자체에서 AI를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이걸 우선시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더 강력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개발 경쟁에서는 좀 뒤처지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챗 GPT 옵션을 제공하게 된 거군요. 약간 어색하긴 했어요. 네, 애플로서는 좀 궁여지책 같은 느낌이었죠. 그러면 애플이 이 AI 약점을 좀 극복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는 뭐 LLM 기업 인수나 아니면 외부 모델이당 제휴하는 방안 같은 걸 얘기하던데요.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글의 분석입니다. 일단 오픈 AI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가깝고 조니 아이보다 관련되어 있고 네. 엔스로픽은 아마존이 투자를 했고요. 그러니까 유력한 큰 회사들은 이미 다 짝이 있는 거죠. 인수 타이밍을 좀 놓쳤다는 거군요. 아, 이미 늦었군요. 네. 다른 후보들은 뭐 중국 기업이거나 아니면 애플이 보긴 규모가 너무 작거나 그렇고요. 그렇다고 애플이 그 폐쇄적인 닫힌 정원 정책을 확 풀어서 외부 모델이랑 막 협력하는 것도 그것도 좀 애플답지 않죠? 그렇죠. 팀 쿡 CEO 스타일이 임기 내내 보면 막 제품 혁신 이런 것보다는 프로세스 관리 잘해서 안정적으로 재무 성과 내는 걸 더 중시했잖아요. 네, 안정성을 추구했죠.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급진적인 변화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아, AI 문제가 약간 장기적인 과제라면 당장 애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오히려 다른 데 있다는 지적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. 바로 그 핵심 수익원, 서비스 사업이요.
맞습니다. 그래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. 특히 두 가지 위협을 딱 짚는데요. 네, 뭔가요? 첫째는 구글과의 그 검색 엔진 기본 탑재 계약이에요. 이게 연간 한 200억 달러? 우리 돈으로 하면 27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거든요. 와, 200억 달러요? 정말 크네요. 네, 근데 지금 구글이 반독점 소송 중이잖아요. 그 결과에 따라서 법원이 이 계약 자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럴 가능성이 있군요. 네, 설령 계약 전체가 아니라 그 독점적인 부분만 금지돼도 애플 매출이 한 100억 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다? 뭐 이런 분석과 예측도 나오고요. 그래 보면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시장에서 애플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묻는 전화를 매일 받는다 이런 인용구도 있더라고요. 월가의 긴장감이 느껴지죠. 이야, 정말 설하른 판이겠네요. 두 번째 위협은 뭔가요? 두 번째는 바로 앱스토어 수익입니다. 이것도 뭐 연간 한 31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엄청나네요. 네. 근데 이게 지금 유럽연합 EU의 디지털 시장법 DMA라고 하죠. 그 새로운 규제랑 또 미국에서는 에픽 게임즈 소송 같은 것 때문에 압박을 엄청 받고 있어요. 아, 규제 압박. 네. 앞으로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 안 거치고도 앱을 팔거나 결제할 수 있게 되면 이 막대한 수수료 수입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. 다시 글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노키아 그리고 GE와의 비교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. 팀 쿡 시다가 재무적으로는 엄청 성공했지만 혹시 그 이면에 GE의 재글치처럼 미래의 어떤 위험 요소를 좀 감추고 있었던 건 아닐까?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네,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. 특히 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아이폰 판매 성장세가 좀 둔화된 이후에 쿡 시대 애플 성장을 거의 혼자 이끌다시피 한 핵심 동력이었잖아요. 그렇죠. 거의 캐시카우였죠. 네, 여기에 만약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정말 클 수밖에 없겠죠. 근데 글 마지막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도 살짝 열어두는 것 같아요. 어떤 가능성이죠? 어쩌면 이런 외부에서의 강력한 위협들, 그러니까 서비스 사업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이 역설적으로 쿡 CEO하고 애플이 기존의 어떤 성공 방식이나 원칙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AI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리도록 등을 떠미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. 아,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. 네, 뭐 그런 관점인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애플은 지금 AI 분야에서는 좀 뒤처지고 있고 혁신 방식은 너무 점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. 그런데 당장 돈을 벌어다주는 핵심 서비스 사업마저 심각한 위협에 처한 약간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모든 게 결국 애플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? 글쎄요.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결국 이건 것 같습니다. 과연 애플이 이 AI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충분히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? 아니면 과거에 그 눈부셨던 성공 공식이 오히려 미래를 향한 혁신을 가로막는 어떤 족쇄가 되는 건 아닐까? 뭐 이런 질문이죠. 이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. 네,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마지막으로 그럼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만약 그래서 지적한 대로 애플의 그 막대한 서비스 수입이 정말로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면요. 이게 역설적으로 애플이 AI나 아니면 차세대 하드웨어에서 훨씬 더 대담하고 혁신적인 어떤 돌파구를 찾도록 강제하는 필요한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네.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득이 될 가능성,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